저는 의사 입장에서 재수술을 하다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경우들을 많이 봐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께서는 비중격을 사용했다고 알고 계시고 저희 쪽에서 이제 늑연골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근데 들어가 보니까는 중경연골이 있더라고요. 중경연골을 쓴 게 아니라 실리콘 시트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정현익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가늑연골을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볼 건데요. 대표적인 게 와핑 현상이죠. 쉽게 말해서 연골이 틀어지는 거예요. 늑연골 모양을 생각해 보면 돼요. 늑연골은 중경연골처럼 편편한 판 모양이나 이런 직선 모양이 아니라 가슴통을 따라서 이렇게 둥그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골을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휘어짐을 만드는 이런 장력의 영향을 받아서 얇게 썰거나 조각해서 사용을 했을 때 틀어짐이 발생을 해요. 원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이 변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가늑연골 와핑 현상 생기기 때문에 이제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은 자가늑연골을 못 쓰겠죠. 이 늑연골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연골이기 때문에 그 연골의 어떤 부위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와핑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적절히 사용을 하면은 와핑 현상으로 인한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핑 현상은 연골이 휘는 성향을 보인다는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늑연골은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채취해서 휘어지는 이런 양상을 확인을 해요. 근데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그냥 떼고서 보는 게 아니라 뗀 다음에 우리 삽입하는 모양까지 만들고 식염수에 방치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은 조각한 모양에 따라서 이제 와핑 현상이 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맞춰 갖고 이제 추가적인 술기들을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직선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필요하면은 금속 와이어를 활용을 해서 휘어짐을 예방할 수 있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휘어짐이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가 연골을 조각하는 위치를 제대로 설정을 하면은 생각보다 흔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코끝 쪽에 활용하는 연골은 콧대 쪽에 활용하는 연골과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발생 확률이 훨씬 더 적다고 얘기를 하고요. 대개 이런 와핑 현상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일부만 조각해서 통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휘어지지 않는 성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고 와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간혹 가다가 높은 부위에 있는 큰 연골, 사실은 큰 연골이 양이 일단 많이 나오고, 그리고 조각해서 다양한 데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연골을 채취해 갖고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통연골 내에서 부위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장력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으로 되어 있는 연골을 조각으로 써는 과정에서 이제 휘어짐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조각으로 썰어서 활용을 할 때는 너무 심하게 휘어갖고 쓰지 못하는 연골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가 좀 심하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수술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늑연골이 와핑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의사조차도. 근데 수술 방법에 따라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은 많은 병원들이 그렇게 썰어서 활용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 수술하는 수술 방법이 중격과 같은 이런 연골 절편을 본인의 원래 중격에다가 덧대주는 식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늑연골을 채취해서도 그것과 동일하게 수술을 하는 거예요. 기증늑연골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동일한 수술 방법을 활용을 해요. 연골을 얇게 썰어 갖고 그 썬 연골로 마치 중경연골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그 방법 자체가 늑연골에 있어서는 와핑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증늑연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연골 절편을 활용하는 부위에 따라서 흡수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늑연골을 활용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변형된 조직의 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할 때는 사실은 그런 방법이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늑연골 재료를 이제 힘들게 채취해서 그거를 갈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늑연골을 갈아 쓰면은 이 경험상 흡수율이 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 유튜브 영상을 접하다 보면은 자가늑연골의 흡수율이 높다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그게 이제 연골을 갈아 쓰거나 절편으로 좀 잘라 쓰거나 하는 분들의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의사들도 늑연골을 다루다 보니까는 많이들 시도를 해보는데 생각보다 흡수율이 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우리가 근막으로 이제 예쁘게 좀 감싸갖고 사용을 한다 해도 이제 진피와 마찬가지로 그 위치에 따른 흡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흡수율에 따라서 좀 울퉁불퉁한 느낌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정확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골을 갈아 쓰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진 않아요. 늑연골을 갈아 쓰는 게 모양을 만들기는 좀 간단한 방법이지만은 예측 불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뇌경고를 쓸 때는 가급적이면 수술 방법을 재건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수술하고 나면은 내 코 안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실 몰라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뭐 다양한 얘기들 하잖아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내 방법이 좋다, 뭐 누구 방법이 좋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의사들은 다들 생각과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 안에서 제한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병원마다 하는 얘기가 다르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저는 의사 입장에서 재수술을 하다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경우들을 많이 봐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께서는 비중격을 사용했다고 알고 계시고 저희 쪽에서 이제 뇌경골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뭐 뇌경골이기 때문에 뇌경골도 미리 다 채취를 했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는 중경연골이 있더라고요. 중경연골을 쓴 게 아니라 중경연골과 비슷하게 생겨서 써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실리콘 시트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어떤 경우는 환자분이 이전 수술에서 뇌경골을 채취했다고 얘기를 듣고선 뇌경골 채취한 흉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흉터를 최소화시켜야 되니까는 흉터 범위를 넓히면서 동일한 흉터로 들어가서 그 연골이 아닌 위의 연골이나 아래 연골로 채취를 하자고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연골들이 다 있는 거예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안 썼을 가능성도 높죠. 뭐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코 수술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수술을 하고 닫아 놓으면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음에 재수술하는 사람은 이제 알 수가 있지만은, 재수술하는 사람도 사실은 숙련되지 않으면은 이전에 어떤 수술했는지 추측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병원을 찾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술기에 자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수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성형외과 선생님을 만나야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게 되는 일을 예방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너무 정보의 홍수예요.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유튜브 안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도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니까는 그 의견에 100% 틀린 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분들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알 수 없겠지만, 전문적인 지식들 사이에서 진짜 올바른 지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보는 게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I 성형외과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